우리는 제정신 맨정신으로 이제 1번부터 갈게요. 1번부터. 자, 조용히 하니까. 자, 1번. 자,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그림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개체군들이 나와 있고 여긴 지금 생물 군집이죠. 생물 군집이랑 그죠? 그다음 이쪽은 비생물적 요소 나와 있잖아. 자, 그럼 비생물적 요소에는 뭐 온도나 뭐 습도나 공기나 뭐 그런 환경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디귿하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도 물어봤다.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 군집에 영향을 주는 거 작용, 그죠? 작용. 그 다음에 생물적 군집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게 이게 릴이 반작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개체군 B가 있는데 개체군의 정의가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일정 지역에서 살고 있는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 사이에서 당연히 같은 종 안에서도 서로 그죠? 왜냐면 내가 먹잇감을 그 일정 그 공간 안에서 내가 그 먹이를 되게 많이 전달해버리면 다른 애는 먹이를 많이 못 먹는 거니까 그지? 이런 경쟁 관계들 그지? 이 텃세 관계들이 있겠지. 그리고 B 개체군도 있겠지만 A 개체군도 있어서 이 A 개체군들끼리는 서로 다른 개체군들끼리 뭐 이렇게 상호작용 있을 거고 같은 종 안에서도 당연히 생물체들끼리니까 상호작용이 있을 거고 둘 다 상호작용이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시면 돼. 자, 그럼 경림 디귿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그럼 같은 종의 기러기가 무리를 이용할 때 선생님 도대체 이거 뭐예요? 갑자기 리더가 뭐예요? 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신 기억보기 얘는 생명과학 원 여러분의 그 이게 생태계와 환경 단원이 주로 지금 고2, 고3들이 시험을 보는 수능 단원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 고2, 고3들이 시험을 보는 수능 단원 안에 이 생태계와 환경 단원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있어서 보기 자체에서 문제를 뽑아낼 때 어느 정도 깊이까지 여러분이 좀 다룰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생명과학 1에 해당하는 개념이 여기 포함되어서 나와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생명과학 1 정도 수준까지도 알고 가셔라 라고 하는 파트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줄게. 오케이. 자, 일단은 우리가 어저께 설명할 때 개체군이 있었고 그지? 군집이 있었잖아. 그러면 군집은 개체군 여러 개들 사이에 개체군들의 집단이니까 여러 개체군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군집은. 그죠? 그리고 개체군은 여기가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이야. 일정 지역 내에 살고 있는 한 종. 같은 종으로 구성된 아빠 사자, 새끼 사자, 사돈의 팔촌 사자. 똑같이 하나의 종으로 구성된 집단인데 구성된 집단. 그죠? 일정 지역 내 한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 예, 근데 같은 종이지만 하나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종이지만 한 명 한 명 서로 다른 개체잖아. 그지? 그래서 뭐 먹이가 여기에 제한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후레시베리가 한 통이 있는데, 그죠? 누군가가 제가 먼저 왔다고 해서 내가 이 후레시베리를 다 먹을 거야 라고 해서 점거를 해버렸어. 그지?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못 먹고, 그지? 야, 간반보에서 나눠 먹어. 해서 뭐 할 수 있어? 싸울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럴 경우는 이 개체군 내에 상호작용들이 있어. 그런 것들 중에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중에 뭐가 있냐? 일단 텃세. 뒤에 제자로 끝나는 것들이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고 상대적으로 사자라는 개체군이 있고 뭐 토끼라는 개체군이 있고 서로 다른 개체군 사이에서 그지? 또는 사자라는 개체군이 있고 호랑이라는 개체군이 있겠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개체군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은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라고 해. 개념이 다르죠. 개체군 내 상호작용하고 개체군 간 상호작용은 개념이 확장된 개념들이 약간 달라요. 여기서 사이 간자니까 서로 다른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 사자나 호랑이나 기린, 그지? 또는 토끼나 토끼풀 뭐 이런 개체군 간 상호작용인 거고 똑같은 한 종 내에서 개체와 개체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은 개체군 내 상호작용. 되겠죠? 자, 근데 이제 텃세라고 하는 형태들로 하나의 개체군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지? 야, 꺼져. 여기 원래 내 자리였거든요. 그래갖고 막 그 뭐냐 보통 누구 있냐 막 그렇게 그 우리 조그만한 강아지들도 데리고 나가면 수컷들은 특히나 이제 그죠? 그잖아요. 영역을 표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냄새를 막 묻혀놓잖아. 자주 가는 내 지역에 이쪽은 내가 존재하고 있는 곳들이야라고 해서 자기의 바운더리를 막 이렇게 표시를 하고 다니는 것처럼. 근데 얘네들은 실제 뭐냐면 내가 주로 생존하는 이 나름의 범위가 있어서. 동일한 종이긴 한데 다른 내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이랄지 또는 이 공간 안에 있는데 되게 비리비리해 기가. 그치?
야생의 환경에서 뭔가 비리비리한 애들은 걷어 살펴줄까? 안 살펴줘. 왜냐면 얘네들 자체가 뭔가 건강상 떨어지고 안 좋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얘네가 살아남아서 오히려 그 다음으로 이 유전 정보를 이어갈 수 있는 확률이 현격히 낮기 때문에 차라리 야 네가 먹을 거 내가 다 먹겠다. 이게 지금 야생의 원래의 심리야. 오케이? 그래서 약하거나 뭐 약간 비리비리한 같은 종 안에 존재하는 얘네들을 걷어 살펴주지 않아요. 오히려 텃세를 합니다. 야 내가 먹을 거야. 야 약해 보이네. 근데 이제 우리는 사회학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학습을 받아왔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동이가 덩치가 크다고 이렇게 하고 야 돈 내놔 이러면 그죠? 안 되잖아요. 그잖아. 그지? 그럴 친구도 아니지만 근데 안 그래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은 원래 안 그런다고. 덩치 크고 힘 크고 좀 건강하다 싶은 애들은 약해 보이는 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그냥 걔네들 거저 살펴주지도 않아. 근데 성덕이는 거저 살펴주고 살겠죠. 아닌가? 자, 그러지? 자, 아무튼 텃세. 자, 텃세만 있는 건 아니고 개체군의 전체적인 그 수를 셀프로 스스로 다듬기 위해서 텃세만 있는 건 아니고 순위제도 있어요. 순위제. 일부 몇 개의 종은 일부러 아예 뭘 해나 파이팅 넘치게 무조건 1부터 10까지 10개의 개체가 있다라고 하면 막 토너먼트식으로 싸워놔서 일정 시간에 싸워놔서 힘의 순서를 미리 매겨놔. 그래서 그 힘의 순서대로 제일 힘이 대빵 센 놈이 제일 센 형태이기 때문에 생존에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자신의 유전 정보를 그 다음 자손에게 넘길 수 있는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뭔가 외부로부터 먹잇감이 온다거나 하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2순위가 2순위 다 먹고 난 다음에 3순위가 4순위가 이렇게 힘의 순서대로 먹이에 참여하기도 하고 생식을 하게끔도 하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게 그게 순위제입니다. 이렇게 순위대로 진행되는 게 누구 있냐면 닭들, 닭장 속에 있는 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원숭이들. 그래서 막 겁나 뒤지게 조금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데리고 와서 키우잖아. 그래서 어디 해외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어디 동물원 안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을 때 걔네들은 일정 시기가 되면 겁나 뒤지게 싸워요. 싸우고 있는 걸 보고 그 다음 싸움이 끝나면 이제 다 정리가 되는 정도. 그래서 생식의 제일 첫 바다의 힘순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먼저 생식에 참여하고 거기서 태어난 첫 바다의 아들, 딸도 지가 첫 바다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사는 형태들을 보여요. 나 죽기도 해. 그리고 이제 힘의 순서가 뒤집어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그 다음에 순서에서 힘의 순서를 다시 잡는 그 타이밍이 왔을 때 힘의 순서들이 완전 바뀌게 되면 또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야죠. 그게 이제 야생의 라이브한 환경이겠죠. 자, 텃세 있었고 순위제 있었고 몇 개까지 여기까지만 좀 맞아 하고 쉽시다. 텃세 있고요, 순위제 있고요. 그 다음에 개체군의 상호작용에서 또 뭐도 있냐? 사회생활제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나름 이렇게 분업화된 형태들로 1벌, 꿀벌, 그죠? 1벌이랑 또는 여왕벌, 생식에만 참여한 아이들. 딱 걔네들 계속 역할을 해. 그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위해서 얘는 그냥 포식자가 침투되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장렬히 청소하는 걸 마다하지 않는 거죠. 전체를 위해서. 1벌이나 개미도 일개미, 여왕개미 이렇게 나눠지잖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사회생활 하는 애들도 있고 가족생활 형태로 하나의 개체군을 유지시키는 형태들도 있습니다. 가족생활 형태는 뭐 아빠, 엄마 걔네가 이제 역할이 나눠져 있어서 양육할 때는 아이를 젖을 먹이고 하고 있을 때는 미어캣처럼 아빠가 바깥에서 포식자가 혹시 우리 가족들하고 어미를 이렇게 막 공격을 하진 않는가 이렇게 바깥에서 막 지켜보고 일정 몇 개의 무리들이 계속 그 가족을 유지하게끔 하는 형태들을 진행되는 게 가족생활 제도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야. 근데 개체군의 상호작용 말고 서로 다른 개체군들끼리에서 상호작용에서는 뭐가 있냐? 일정 이 군집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뒤에는 지금 여기서 지금 설명이 안 된 게 있다. 하나 까먹을 뻔했다. 자, 제가 오늘 컨디션 안 좋다 했으니까 순위제랑 많이 비교되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 누가 있냐? 리더제. 아까 그 거기에서 리더라고 하는 멘트가 나왔죠? 리더제. 얘가 좀 달라요. 여기는 카테고리랑 좀 달라요. 순위제와 리더제는 둘 다 개체군의 상호작용에 들어가긴 하는데 순위제는 모든 1부터 10개의 개체들이 다 힘의 순서를 싹 다 갖고 있었어요. 1부터 10개, 10마리 개체들이 다 내가 1순위, 내가 뭐 9순위, 내가 뭐 7순위 이렇게 순위가 다 있어서 그 순서대로 이제 먹이나 생식활동에 참여했던 거에 비하자면 이 리더제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뭐냐면 리더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힘의 순서가 없어. 오케이? 힘의 순서가 없고 리더는 경험이 많은 자야.
그래서 이렇게 큰 얘네들의 무리를 이끌고 여기서부터 여기 위치로 이주를 해봤던, 그죠? 이주를 시켜봤던 어떤 그 리더, 철새를 시키게끔 철새들이 계절이 바뀌면 이 위치에서 또 다른 위치로 조금 따뜻한 곳을 찾아서 전체 무리를 이끌고 이렇게 비행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비행의 선두에 설 수 있게끔 그 리더가, 그 외 나머지 얘네들은 뭐 힘의 순서가 전혀 없어. 리더를 제외하고. 그리고 리더는 쉽게 말하면 경험이 많은 자. 이걸 비행을 여러 번 해봤던. 오케이? 그래서 리더를 제외하고선 나머지 힘의 순서는 없더라. 그리고 리더도 힘으로 뭔가 순서가 잡힌 게 아니라 경험. 그지? 누군가에 의해서 그 다른 후배들, 그 다른 밑에 있는 얘네들에서 추앙되어서 만들어진 거죠. 말 그대로 진짜 리더. 힘이 아니라. 그지? 그래서 그런 형태로 리더를 잇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보기 기억해 보시면, 자, 만약 디테일하게 여기 이 위치에서, 자, 그러니까 비 안에 각각 여기를 만약 기호를 여기를 기억, 또는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니은으로 해놨다. 여기를 A 또는 여기를 B라고 해놨다. 너를 A, 너를 B라고 해놨다. 그래놓고 이 기억 보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이렇게 만약 문제를 바꾼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책에는 같은 종의 기러기가 무리를 재어 이동할 때 리더를 따라 이동하는 것은 기억에 해당한다 라고 물어봤죠. 지금 현재 여러분의 그 문제에서 기억이 여기 있죠. A와 B 사이,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기억에 해당한다 라고 물어봤죠. 근데 아까 리더제는 뭐였어? 서로 다른 종, 개체군 간 상호작용, 여기 카테고리 안에 안 들어가. 그죠?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기호가 없지만 여기 여러분 책으로 따지자면 니은처럼 B라고 하는 순수 하나의 개체군을 유지시키기 위한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야. 개체군 내 상호작용. 그렇기 때문에 기억 보기가 맞겠어 틀리겠어? 틀리는 거야. 이렇게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문제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관련 개념들을 여러분이 딥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챗GPT 내가 써보니까 유료만 좋은 걸 뽑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무료도 그냥 일상적으로 이런 주어진 자료를 굳이 PDF 파일을 거기 안에다 안 집어넣어도 얘네들이 웹사이트나 이런 등등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고 방대하게 검색해서 판단하게 해주거든요. 여러분의 판단 기준을 조금 더 근거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니까 무료도 사용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영어 단어 외우는 거랄지 문장 뽑는 거랄지 셀프로 이용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무료만으로도. 그러니까 잘 이용해 보세요. 왜냐면 이제는 AI를 이길 수 없어. AI 비서를 하나 두고 산다라고 생각해서 그 비서를 어떻게 이용할지를 생각하면서 머리를 쓰시면서 생산적 활동을 해야 되는 시대로 온 거야. 이미 하고 있어. 여러분의 선생님들은 다 하고 계셔. 뭐 영어 선생님들 대부분 그 GPT 이용해가지고 바로바로 단어장 뽑아준다거나 문장 만들어준다거나 책을 만든다거나 전자책 만들어서 팔다거나 하기도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최근은 아니지만 좀 썰이긴 한데 이 문제 풀고 얘기합시다. 나의 그 과거의 썰은 문제 풀고 마저 오빠 깔끔하게 하나 풀고 니은 갈게요. 메뚜기의 개체수가 증가하자 개구리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건 니은에 해당한다. 자 봐봐. 메뚜기와 개구리는 어떤 관계야? 개체군. 같은 개체군이야? 군집. 군집이죠. 그죠? 개체군 간이죠. 서로 다른 개체군이니까 개체군 간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너는 포식자, 피식자, 먹힌 놈이겠네. 피식자. 그치? 피식자고 너는 먹는 놈, 포식자고. 그치? 먹고 먹히는 관계야. 먹이사슬 관계. 얘네들은 개체군 간 상호작용. 오케이? 그래서 개체군 간 상호작용에 뭐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면 일단 자 여기서 약간 디테일한 개념 중에 하나가 생명과학 원에서 추가되는 개념,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들어가요. 서로 다른 개체군 간이잖아. 서로 다른 개체군 간, 서로 다른 개체군 간이기 때문에 생각이 없다.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경우도 있어. 선생님 근데 생태적 지위가 뭐예요? 네, 생물은 얼마나 생물학적 언어를 잘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어요. 자, 생태적 지위는 생물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서로 소통을 해놨냐면 무엇을 먹는지 그걸 먹이지위라고 얘기하자라고 했어. 왜냐면 뭐 정훈이가 오징어를 먹을 수도 있고 나도 오징어를 먹을 수도 있고 오징어만 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 오징어를 주식으로 먹는 종 하나 개체에서는 오징어가 지금 현재 먹이지위가 겹치는 거라. 돼요? 오케이? 서정아 힘내봐. 자, 먹이지위. 그래서 생태적 지위는 그 종이 어떤 걸 먹는지, 오케이? 그리고 어떤 공간에 사는지, 어디 공간에 사는지 이 두 개를 더한 개념이 생태적 지위야. 오케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끼리에서의 상호작용이 군집이잖아. 개체 공간 상호작용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경우. 오케이?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경우에 얘네들은 뭘 하냐? 제일 먼저는 발음을 잘해야 돼. 족강 경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종강 경쟁. 여기를 생략하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족강 경쟁이 아니라 종강 경쟁. 그죠? 종간을 이제 생략을 해놓고 그냥 경쟁이라고 표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경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내가 잘 먹어야 내가 얘로부터 내가 살 수 있는 거고, 그죠? 나랑 먹이 지위가 겹치고 내가 사는 공간이 겹치는데 내가 의식이 어느 정도 그 사는 곳과 그 먹는 게 식과 주가 확보가 되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생체 지위가 겹치는 경우 일단 파이팅 넘치게 싸워요. 싸워서 어느 정도까지 싸우냐면 아예 한 종이 사멸할 때까지 싸우기도 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아이씨 귀찮다 너무 힘들다고 야 저 꺼지라 그래 그냥 대충 저거 다 먹고 살라 그래 하고 포기하고 지나가 버린 사람들도 있잖아. 그지? 근데 야생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면 이게 치열해. 내가 먹고 살아야지만 생존해. 이게 전부야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자 이렇게 그 자료를 분석해서 비교해 주기로 해. 예를 들자면 애기집신벌레라고 하는 종이 있고요. 종 이름이야. 오케이. 그 다음 집신벌레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집신벌레 종 이름. 자 서로 다른 종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서 완전 똑같은 종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종이야. 오케이. 그럴 때 얘네들을 어떤 특정 영양배지에다가 애기집신벌레들만 키웠어. 그지? 그러면 이제 뭐 부부 한 쌍을 키웠다라고 하면 걔네들이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이 모두 다 생식을 다 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 공간 안에 애기집신벌레만 뭐 했을 때 단독 배양했을 때 처음에는 2개만 있었어. 그죠? 근데 그 2개들이 새끼를 낳고 여기 있는 먹잇감을 다 먹으면서 잘 자라겠죠. 그 새끼들도 다 또 생식을 해서 새끼를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 걔네들의 개체 수가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까요? 네. 그럴 것 같죠?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 같은 건 이건 이론적으로는 J자 형태처럼 막 왜냐면 2개가 4개 대 4개가 8개 대 8개가 16개 대 16개가 뭐 32개 대 32개 64개 대 이렇게 계속 걔네들이 다 생존해서 자식을 더 계속 낳을 거니까 그렇게 예측할 수 있거든요. J자 형태처럼 쭉 자라는 거. 근데 이건 이론적 생장 곡선이고 실제는 이렇게 못 자라.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고 이렇게 자라나. 이렇게. 오케이? 자라나다가 그지? S자 라인처럼 선생님의 허리처럼 이렇게 S자 라인처럼 일정해집니다. 비웃은 거 아니죠? 자, 뭐 가렸어요.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S자 라인이. 자, 나도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S자 라인처럼 일정해져요. 왜냐면 왜 점점 개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죠? 이 제한된 공간을 이 야생의 생물종은 땅 투기를 하진 않아. 오케이? 그러니까 공간이 비좁고 그죠? 처음에는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먹이를 내가 다 먹을 수 있잖아. 아싸비와 무슨 다 먹고 거기 태어난 애들 또 다 먹고 하겠지만 이제는 역전된다고. 너무 밀도가 미래지니까 여기 안에 있는 먹이감이 부족해. 그렇다고 해서 이 공간을 땅 투기를 해가지고 땅을 넓힐 거야 부동산을 살 거야 해가지고 땅을 더 넓히진 않는다고. 공간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개체 수만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서 똥 싼 것들도 쌓여있을 거고 먹이도 부족해질 거고 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겠지. 그걸 조금 고급진 표현으로 서정아 힘내봐. 생각보다 내가 수업을 많이 하고 있지. 빨리 끝내서 조금 쉴 것 같았는데 자 환경저항이라고 해. 환경저항은 개체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개체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개체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먹이 부족이랄지 그죠? 먹이 부족이나 공간 부족 같은 노폐물 축적이 생기니까 이런 스트레스들이 생긴다고. 그걸 환경저항이라고 해. 그죠? 근데 이 이론적 생산곡선 J자 라인은 이런 먹이 부족이나 환경 스트레스들이 없다라고 전제하에 다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J자인 거고 실제는 S자라고 S자. 실제 생산곡선. 모든 개체들 거의 대부분 일정 야생의 공간에서 얘를 키웠을 때.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종강 경쟁, 족강 경쟁. 그죠? 이걸 약간 약화시켜서 경쟁이라고 하는 거. 생태 지위가 애기 집신벌레랑 집신벌레랑 둘 다 겹쳤을 때, 그죠? 생태지가 겹쳤을 때 그 둘을 혼합 배양하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거죠. 그죠? 경쟁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완전 진짜 야 꺼져! 그죠? 너가 꺼져야 내가 이걸 다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다 보니까 한 종이 사멸할 때까지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애기 집신벌레랑 지금 애기 집신벌레야. 그 다음 그냥 집신벌레도 그냥 단독 배양하게 되면 이렇게 보여. S자 라인처럼 돼요? 오케이. 단독 배양 각각 했을 때 내 둘을 같은 공간에다가 혼합 배양을 시키게 되면 혼합 배양. 원래 애기 집신벌레도 각각 100 정도의 개체수 정도로 자라날 때까지는 계속 개체수가 성장을 했었어. 오케이? 근데 둘을 혼합 배양 시켰더니 어떤 모습을 보이냐? 이렇게 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여기가 K값이 한 70 정도. 그지? 오케이? 그리고 아예 하나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개체수가 0이 돼봐요. 오케이? 얘는 애기 집신벌레야. 오히려 애기 집신벌레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놈은 좀 더 셌어. 실제 관측값이야. 관찰해봤더니 이름이 애기가 아닌 놈이야. 우리 고추래. 속담에서도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말 있잖아. 우리 고추래. 자, 우리 속담에서도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가. 내가 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고 너는 못 들었나 보다. 제가 채찍비티라고 하지. 도파민 폭발 때문에 누웠는데도 잠이 안 와가지고 또 어제 성덕이가 갖다 준 커피 덕분도 있었어. 주니까 또 냅다 먹었죠. 아침에도 커피를 한 잔 먹었었거든요. 그것도 좀 크게. 근데 성덕이가 주셔가지고 또 맛있네하고 또 열심히 먹었죠. 어제는. 그러니까 커피를 3사발을 드신 거예요. 제가. 카페인 3사발이 들어왔죠. 챗GPT를 밤늦게 저녁에 갑자기 이제 영접을 해가지고 요놈의 생산성이 겁나 뒤지네. 와 대박. 그럼 도대체 이를 어디만큼 뽑아낼 수 있는가 하면서 막 머리를 계속 내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고 뭘 굴려야 될까 해서 저 덕분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지금 눈은 떠있지만 그지? 제가 피곤할 때 좀 쌉소리를 잘하는 편이라서 이해해주세요. 좋나요? 좋아요. 오히려 좋나요? 오히려 좋아요? 아무튼 애기 집신벌레, 얘는 집신벌레. 그래서 오히려 작은 고추가 맵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의 한 종이 아예 사라졌죠. 개체수, 여기가 X축이 개체수니까 개체수가 사라질 때까지 뒤지게 싸움겨. 그게 경쟁이야. 진짜 경쟁. 돼요? 오케이? 그래서 군집 내 상호작용에서 경쟁의 형태는 이런 지표로 나타납니다. 돼요? 근데 이렇게 경쟁만 계속 해버린다라고 하면 종의 수가 많이 유지될 수가 없겠네, 야생에서. 근데 되게 많은 종수가 있잖아, 실질적으로는. 네. 그치? 그래서 경쟁을 하다가 우리가 판단해보니까 합의를 하는 거야, 걔네가. 원래는 경쟁을 먼저 해.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애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막 생태주의가 너무 심하면 너네랑 나랑 너랑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공간은 내가 100번 양보해서 너 윗대가리만 살아. 나 아랫대가리 살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북아메리카에 큰 나무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전나무 같은 큰 나무 있어. 전나무. 오케이. 근데 소율새의 종류가 A 종으로 되어 있는 소율새가 있고 B 종으로 되어 있는 소율새가 있는데 얘가 조금 더 비행을 더 잘한대. 네, 그래서 원래 이 전체를 다 점거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B라고 하는 그 솔새가 날아오게 되면 먼저 경쟁을 막 했을 거야. 하다가 좀 전체가 약간 겹치니까 위쪽과 아래쪽을 놓아서 살더라고. 이렇게 사는 곳을 나눠가지고 살게 되는 형태가 나타나게 돼. 그걸 우린 분서라고. 분서. 오케이? 분서. 종간 경쟁을 많이 하다 보면 분서 형태들이 나타나기도 하더라. 오케이? 됐죠? 그죠? 자, 그리고 3번째 거와 4번째 거까지만 얘기를 좀 해주고 잠깐 쉬었다 할게. 계속 쉰다 해놓고 안 쉬고 있죠? 늦게 들어와서 내가 아까 너무 늦게 들어왔잖아. 자, 3번 포식과 피식. 안 그래도 되는데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죠? 굳이 저렇게 우리를 배려해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포식과 피식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당연히 종간 경쟁. 이제 종간 경쟁이 한다. 군집 내 상호작용. 개체 공간 상호작용이 되겠죠. 포식과 피식. 그 다음 공생이나 기생도 있겠죠. 공생이나 기생도 서로 다른, 그지? 이제 이 두 개는 종간 경쟁과 분서는 주로 생태적 지위가 겹칠 때 나타나는 거고, 그럼 선생님 포식과 피식은 생태적 지위가 겹칠 때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절대 겹치지 않죠. 어떻게 메뚜기랑 개구리가 생태적 지위가 겹쳐? 그러진 않잖아. 그지? 오히려 상위 영향 단계냐 하위 영향 단계냐 이게 레벨이 다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두 개만 생태적 지위가 겹칠 때 나타나는 어떤 개체군간 상호작용인 거고 요 두 개만, 나머지들은 서로 다른 개체군 사이에서 포식과 피식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도 있고, 그지? 또는 뭐 하는 것들도 있고, 공생하는 애들도 있어. 기생하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공생과 기생을 아마 내가 수업 시간에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준 애들은 잡아줬겠지만 공생 중에서도 상위 공생이 있고, 그죠? 편리 공생이 있고. 오케이? 그리고 뭐도 있어? 기생도 있는 거죠. 그죠?
얘는 서로에게 이득이 아니라 한쪽은 무조건 이득, 한쪽은 무조건 손해. 그죠? 겨우살이나 새삼처럼 내 유기양물을 쪽쪽 빨아가 버리고, 그죠? 돈 받지 않아. 그죠? 그래서 유명했던 패러사이트, 그죠? 기생충, 그죠? 봤어요 혹시 기생충? 아, 영화요? 네. 뭐 못 봤을 수도 있고 봤을 수도 있고 뭐 이제 뭐 추석이나 명절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제 생략된 거 보시면 거기서 거의 하이라이트는 내가 보기에는 또 안 보신 분도 있으시니까 짜파게티를 그죠? 모든 해외에 유행을 시켜서 농심이 솔직히 PPL 거기다 넣은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약간 들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고 안 봤어요? 안 봤구나. 그 한때 유행했었잖아. 짜파게티에다가 약간 쇠고기 이렇게 살치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도타우리? 짜파구리 말고 짜파게티에다가 거기 씬에서 나왔었어. 그게 좀 강력한 씬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못 보신 분도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막 쪽쪽 빨아먹고 살죠. 대저택에서 그죠? 그분들이 쪽쪽 빨아먹고 삽니다. 대단해요. 아무튼 상여고생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너도 나도 서로 윈윈 관계. 편리는 한쪽은 이득을 받아. 근데 한쪽은 내용무야. 내용. 이득도 손해도 아닌 거. 뭐 있어 이거? 이거 이해시 많이 했던 것도 같은데 뭐가 어떤 게 편리고생이냐면 빨판 상어와 바닷거북. 맞아요. 빨판 상어랑 상어가 지느러미가 약해 갖고 그죠? 흡착판 같은 건 있어. 그래서 바닷거북이 등에 딱 붙어갖고 오르르 가는 거죠. 그래서 바닷거북이한테 택시비를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죠? 타고 내리고 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한쪽은 이득이다, 한쪽은 이득도 손해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게 편리고생이 되겠습니다. 상여고생은 뭐 많아요. 뭐 상여고생은 그거 있죠. 뭐 질소고정 박테리아라, 그죠? 콩가식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말미잘하고 흰동가리. 네, 흰동가리. 이모 친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디귿까지 마저 합시다. 디귿. 1번 문제 하나 풀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1번까지만 마저 풀고 잠깐 쉬었다 하죠. 1번에 디귿. 온도가 진짜 약속할게. 1번까지만 풀고 나도 물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자 디귿까지만 판단하고 2, 3, 4는 조금 안 풀어진 성덕이 풀어왔어요? 풀었죠.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자 1번에 디귿까지만 하고요. 디귿. 온도가 낮아져서 단풍이 되는 거. 선생님 온도가 낮아졌어요. 단풍이 식물의 입에 단풍이 들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엽록체들이 대부분 다 파괴돼서 보조색소에 해당하는 빨간색 띠거나 노란색 띠고 있는 것에 안토시아닌 색소만 딱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많이 추워졌었잖아. 갑자기 이제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은행나무가 많이 안 떨어지고 은행나무 잎들이 많이 안 떨어지고 있는데 노란색 띠고 있잖아요. 이제 얘네들은 한겨울이 될 때쯤 얘를 다 떨칠 거야. 다 떨치고 가지밖에 없는 상태에서 겨울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디귿에 해당하더라. 얘는 온도에 의해서 생물이 적응을 한 거죠. 온도가 낮아지니까 생물이 잎을 다 떨쳤어요. 디귿 맞네요. 답 하나만 맞네요. 2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하나 풀기가 어려워서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지금 몇 분이에요? 33분이니까 40분에 다시 시작합시다. 40분에. 풀소리 뭐였지? 야, 지금 컨디션이 안 좋댔잖아. 그새 까먹었어. 뭘 얘기 하다 말았네? 해준다 했는데. 맞아요. 저 뽑는다 했는데. 기생충?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챗GPT를 얼마나 이용해야 되겠니? 맞아. GPT. 지금 읽어서 그러세요. 이와! 65. 65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디 봐서 이 피부 탱탱하면 65이야. 더 기분 나빠. 자, 볼게요. 제가 무슨 썰을 풀려고 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는 컨디션입니다, 오늘은. 자, 일단은, 그래도 지금 벌써 43분이야. 너네 3시에 끝나고 가잖아. 10분 정도밖에 제대로 할 시간이 없다. 10분 안에는 3개를 좀 끝내보자. 일단 3개 끝내고 새로 들어갈 거 프린트를 좀 줄게. 미리 공지하지만, 우리가, 날짜를 볼게. 오늘, 어제 결석하신 분이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12월, 그죠? 12월 전체 한 달 중에 일요일이 5번 들어서 이제 여러분은 시험이 끝나고 바로 오셔서 하루 정도 결석한 친구도 물론 있지만 12월 22일은 학원 충전데이로 이따 인스타로 올릴 것도 보고 어머님들께도 공지를 좀 중3 어머님들께 전체적으로 하나 보낼 거예요. 이분 생일이에요. 그래, 이분 생일이라고 하니까 이분 내가 알려줄게요. 그래요, 이분 계정이 좀 공부이 맞지?
아닌가? 맞아요. 이분 계정이 이겁니다. 우리 그죠? 베스트 사원 계정 이거니까 12월 20일이 생일이라 하니까 선물은 안 줘도 돼요. 네, 생일 축하한다라고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굉장히 사랑이 고픈 친구입니다. 선물 주고 생일빵 때려도 돼요. 물어보잖아. 너 쟤한테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 좋아요. 안 돼. 좋아요. 안 돼. 생일빵 때리지 말라고. 때리지 말고 그냥 생일 축하한다라고만 해주셔도 되고 이날 충선대라 하고 칩니다. 쉬워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지금 개인적으로도 성적 상담도 하고 있긴 하지만 혹시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거나 그 1, 2월 달에 특강이나 추가적인 스케줄 물어보실 분들은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전화 달라고 요청을 하시라고 하면 전화를 드릴게요. 성적 상담 돌아가면서 하고 있긴 하거든요. 순서가 조금 안 도착해서 그런 거니까 알고 계시면 돼요. 파티는 이제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오빠 집에서. 너가 생일이라서 씌워주는 거라고 합시다. 자, 아니지만. 저는 저 생일도 쉬었네요. 2월 이제 2일인데. 각자 집에서 알아서 어머님 아버님 잘해주시겠죠. 네, 어머님 아버님은 아니지만 어찌됐다고 저희 하면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파티 어머님 연세가 꽤 있으시지 않나요? 누뚱이잖아.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강은 지금 현재 시간대가 1시 반 타임하고 3시 타임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동일 진도로 나가고 월급도 하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다른 학원하고 겹쳐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상의를 주세요. 그죠? 이렇게까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같은 과정의 시간대가 알려드리면서 2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바다 깊이에 따른 해조류 분포와 바다에 도달하는 빛의 파장과 양을 나타낸 거다. A부터 C는 가해조류, 녹조류, 홍조류다. 그랬더니 일단 가해조류하고 녹조류랑 홍조류가 어디에 배치되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개념에서 이미 배웠어. 보니까 오른쪽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청색강이 더 깊숙한 곳까지는 꽤 많이 도달하죠. 그쵸? 주어진 정보에 청색강의 에너지가 높아서 그죠? 에너지가 크니까 파장이 작고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진동수가 많기 때문에 투과율이 높아서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거를 광합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진화된 형태의 홍조류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배치해서 하더라. 근데 아직 진화가 덜 된 주로 적색강 형태들만 흡수해서 광합성을 이용하는 얘네들은 주로 이쪽에만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녹조류. 이 사이에 해당하는 광합성을 이용하는 해조류는 갈조류. 녹조류, 갈조류, 이렇게 청색강을 이용하는 홍조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신 상태에서 기억! A는 홍조류냐? A가 아니죠. C죠? 그죠? 기억돼? 맞죠? 니은! 자, 김과 오목가사리는 청색강을 주로 이용하더라. 자, 선생님, 이 종류를 알고 있어야 내시 문제 푼가요? 수능 문제 푼가요? 네!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하고 가시게요. 녹조류의 대표적으로는 녹조류 미역 아니에요. 파래. 김 기억해두시고요. 아니야. 김은 자 찍었는데 다 틀리고 있죠. 홍조류가 깊숙한 데 삽니다. 미역 김이나 오목가사리라고 아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오목가사리가 깊은 곳에 살아요. 그래서 김과 오목가사리가 있고요. K 반도체죠. 김은 그죠? 알라뷰. 자 김. 자 그다음에 이제 갈조류에 해당하는 게 이제 맞아요.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찍어내 맞았어요. 미역과 다시마 기억해두세요. 거기다 써주세요. 미역과 다시마. 바뀌시면. 다케시마는 뭔 소리야? 다시마. 다케시마가 뭔 말이야? 다시마. 자, 그래서 이렇게 가보시면 되겠더라. 기억하시고 진행합시다. 자, 그래서 기억돼? 니은 김과 오목가사리가 청색강을 주로 이용하더라. 맞죠? 맞네요. 니은 맞아요. 자, 디귿. 자, 해조류의 분포는 빛의 파장에 영향을 받더라. 해조류의 분포는 빛의 파장에 영향을 받네요. 자, 해조류 분포 빛의 파장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더라. 오케이,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네, 답은 4번입니다. 근데 파래를 김으로 만드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종류가 달라요. 종자의 종류가 다릅니다. 네, 근데 뭐 김자반도 있고 파리자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근데 김이랑 다시마랑 다른 게 뭐예요? 아니 미역이랑 다시마. 완전 다를걸? 아 그래요? 식감이 좀 달라. 진짜 달라.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다시마 아무튼 구웠나? 다케시마 아니고 뭐라고? 다시마 구웠나? 다시마 구워 넣냐고? 미역국. 다시마는 모든 국의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죠. 네, 근데 다시마가 되게 조금 더 두꺼워요. 그 미역이라고 하는 게보다 훨씬 더 좀 두꺼운 형태의 그런 줄기를 갖고 있고 그래서 국으로 쓰기에는 좀 그죠? 너구리에 들어있는 그 아이 있죠. 그죠? 걔는 미역이 아닙니다. 다시마입니다. 그리고 꽤나 탄탄해요. 이제 흐물흐물해지지 않죠. 미역보다는 좀. 그래서 그런 종자 특징을 갖고 있어서. 여튼 답은 니은 디귿.
아 그리고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이 얘기를 끊으면 이제 기억이 안 난다니까 끊지 마봐. 자 이렇게 여러분은 지금 현재 수능형 문제에서 객관식으로 보기를 판단하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아는 거에서 뭐 1번에서 기억 있어, 2번에서 기억 니은 있어, 뭐 디귿 3번에서 뭐 니은 디귿 있어 막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찍어서라도 맞힐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가장 아닌 게 기억이 아닌 게 있으면 아닌 거 제껴서 나머지 거에서 확률을 찾아가면 되잖아. 그지? 뭐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지? 예, 그래서 확실히 아닌 거 있고 그러나 두 개 중에 하나의 확률이니까 찍기라도 잘 찍을 수 있어서 수능 문제는 쉽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문제에서 주로 객관식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논서술형 평가 형태들로 나오고요. 수행평가들의 문제가 서술형으로 여러분의 근거를 제안하면서 풀도록 하는 형태들로 나오기 때문에 어찌해야 돼? 그 서술적인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서술적인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수능대로, 그죠? 수능은 수능대로 막판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다 융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팁도 좀 이용하시면 좋고요.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의 초점은 단순히 찍기식의 객관식 문제를 맞히는 거에서 벗어나야 하더라. 라고 알려드리면서 3번을 한번 가보죠. 자, 3번. 자, 장애 식물과 단위 식물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장애가 단위 식물을 비교해서 물어본 문제. 근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광주기성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었죠. 눈에 보이기에는 피상적으로 명기의 길이가 계열을 결정하는 결정 요인일 것 같아 보이더라도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그죠? 그래서 이 식물, 자, 지금 국화 보니까 여기 국화라는 식물을 이 조건에다가 실험한 거랑 이 조건에다가 실험한 거랑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긴 8시간 정도의 암기, 여기는 16시간 정도의 암기. 그랬더니 얘는 지금 계열 안 했대요. 근데 여긴 계열했대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 명기 길이가 함기 암기 시간보다 되게 짧을 때 계약가 되는 거네. 너 단위 식물 가을에 겨울에 그지? 명기 길이가 짧아질 때 계약가 되니까 너 단위 식물이겠네. 근데 자 여기다가 보니까 여기 유채꽃 봄에 피는 거죠? 얘는 이 조건에다가 실험했더니 계약가 됐고 이 조건에다가 실험했더니 계약가 안 됐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오히려 명기 길이가 길어질 때 계약가 되고 명기 길이가 짧으니까 계약가 안 되는 너는 뭐야? 장애식물. 근데 여기에 추가적인 뭔가 실험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 똑같은 실험 2개를 설정해서 이렇게 암기를 줄 겁니다. 근데 사이에 라이트를 비쳤어요. 성광을 여기다가 라이트를 비쳤다고 합시다. 라이트를 살짝. 그래서 이 긴 암기가 하나 끊겨버려요. 끊기고 이렇게 짧은 암기만 제공이 된 것처럼 이렇게 제공이 됐었을 때 이 식물에게도 이 처리를 해줬어요. 그러면 실험 결과 어떻게 되면 너는 계약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 국화라는 식물에게도 똑같이 이런 실험을 해줬어요. 오케이? 그러면 계약가 안 돼버려요. 오케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요. 그 말은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결과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명기 조건, 짧아진 명기 조건에 의해서 계약가 되고 그지? 길어진 명기에 의해서 계약 안 되고 그래서 명기가 계약을 결정하는 결정 요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얘의 상대값 여기에 실험 결과도 여기에 실험 조건이 똑같잖아요. 명기의 길이가 짧은 것 그지? 명기의 길이가 짧은 실험 조건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실험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이유는 차이가 나는 여기 이 부분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계약을 결정하는 결정 요인은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계약가 된 건 긴 암기, 장야가 제공되어서 계약가 됐는데 단위 대 반대가 장야잖아. 지속적으로 긴 야. 근데 이 장야가 라이트에서 끊겨서 이 정도의 야만 제공된 거라 똑같으니까. 그래서 계약 안 된 게.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 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자, 기억. 국화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국화는 종류가 뭐예요? 반일이죠.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질 때 꽃이 핀다. 맞는 말이죠.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유채와 같은 유채는 무슨 식물이니까? 장애식물이니까. 유채와 같은 조건에서 꽃이 피는 식물에는 코스모스가 있다. 자, 얘 장애식물이죠? 그죠? 코스모스 장애식물인가요? 누구 친구예요? 국화 필 때 코스모스도 같이 피지 않나요? 그죠? 코스모스 단일식물이요. 오케이? 대표적인 장애식물에 누가 있어? 봄에 피는 나팔꽃 수선화 있고, 그죠? 벚꽃. 백일홍 백일홍은 벚꽃. 3개월만 핀다니까. 벚꽃. 여름 벚꽃도 애매해. 토끼풀
네, 토끼풀 정도 유명하죠. 아세요? 토끼풀. 여름에 피는 이 정도. 낭만 좀 쓰신 것 같아요. 요거. 혹시 학교 내신 교과서에 뭐 상추 이런 거 나왔다. 상추, 시금치. 그것도 카테고리 안에 넣어놓고 분류해서 기억하셔야 돼. 상추. 그건 어디예요? 뭐라고? 그건 뭐예요? 상추, 시금치는 나도 기억이 헷갈려. 내가 장일이었는지 단일이었는지. 상추도 장일이라고. 장일 같은 느낌이야. 너네가 찾아봐. 치치피한테 대학 가시는 길에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이 있으시니까 써줍니다. 내가 또 까먹을 수 있잖아. 다음 주에 올 때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해결하시고 각자. 네. 여튼 이 정도는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 이제 유체와 국화의 개화 요소와 가장 관련이 깊은 환경 요인은 뭐더라? 온도겠냐? 지금 이거 뭐냐? 이거 지금 뭐겠냐? 이거 그치? 빛 중에서도 좀 디테일하게 따지면 일조시간. 1조씩. 일조시간 다른 말로 광주기성. 광주기성. 이렇게 되죠. 광주기성. 기성, 광주기성. 자, 14번이 아니라 4번. 자, 지금 가와 나와 같은 호랑나비가 나와 있습니다. 3번에 1번이죠? 네, 3번에 1번이죠. 자, 호랑나비인데 여름철의 호랑나비랑 봄철, 즉 봄철의 호랑나비는 언제 번데기 시기를 낳냐면 겨울에 번데기 시기를 낳고 봄에 잉 나온 거야, 성충이. 그죠? 근데 이제 여름철 호랑나비는 봄쯤에 번데기 시기를 나고 이렇게 해서 핀겨 똑같은 번데기 하나의 똑같은 번데기 종자인데 그제? 같은 종자인데 이런 걸 뭐라 하냐면 그죠? 같은 호랑나비 종인데도 불구하고 동일 호랑나비 종이야. 돌연변이. 에이 너 나한테 배워놓고서 어디 가서 그렇게 나한테 배웠다가 하지 말아라. 이게 도루미라고 하잖아요. 유전정보 다 바꿔줄 게 아니잖아요. 변이. 유전정보는 똑같아요. 정보는 똑같습니다. 이런 걸 어떤 거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그 계절에 따라 얘 때는 온도가 봄이니까 번데기 시기 때 온도가 높았을 거 아니야 얘 때보다. 근데 겨울은 춥잖아. 겁나 되게 추우니까 온도가 너무 낮아서 여기에 정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효소들만 발동을 한 거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효소들만 발동을 해서 크기도 작고 채색도 진하지도 않아. 근데 생존에 필요한 효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여러 효소들의 활성이 좋았을 거라 온도가 높아서 그죠? 번데기 시기 때 온도가 높아서 효소의 활성이 좋았을 거라 그래서 채색도 진하고 덩치도 큰 이런 형태가 나온 거죠. 그래서 계절에 따라 다른 거여서 이걸 계절형이라고 해요. 계절형. 생활형하고 달라. 흑형하고 또 다르고. 집어넣어봤는데 자 아무튼 호랑나비는 번데기 시기를 언제 낳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더라. 자 그럼 기억. 나는 여름철 호랑나비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아싸 호랑나비 맞습니까? 맞나요? 맞아요. 맞는 말 아닌가요? 덩치가 크잖아요 너처럼 가보다 나가 훨씬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도의 활성이 높을 때 효소의 활성이 높고 온도가 따뜻할 때 이제 잘 태어난 거라고 그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가와나의 차이점과 가장 관련이 깊은 요소는 뭐더라? 온도더라 그죠? 걔도 맞고요 자 디귿 자 호랑나비의 채색과 크기가 계절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건 이건 물질 대사와 관련이 있다 자 이거 판단할 수 있을까? 아니요 몰라요. 모를까? 네. 자 여러분이 약간 생명과학원 또는 생명체 구성 물질에 대한 시스템을 조금 이해하셨다면 좀 판단이 수월했을 건데 여러분이 감기에 걸리거나 그죠? 동물도 식물도 똑같아요. 얘네들도 우리도 똑같은데 자 전체 우리 몸의 체온 뭐 이렇게 가끔 요즘 러닝이 몸에 좋다 건강에 좋다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러닝을 많이 뛰거나 막 뛰거나 이렇게 할수록 심장의 펌프질을 그 드라마틱하게 많이 올리죠. 그래서 혈액순환을 많이 하게 될 거죠. 그러면서 내 몸의 온도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갔고요.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도 변화를 우리 몸이 겪어요. 그러면서 일정하게 우리 몸 내부의 체온을 너무 저체온이 아니게 또는 너무 고체온이 아니게 일정정 항상성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체온이 실제 내부의 체온이 1도나 0.5도 살짝씩 올라가 있을 때보다 외부의 병원체로부터의 면역력도 더 증가되어 있어서 건강하고 장수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온도가 대부분 다 우리 몸의 전반적인 시스템 그거 우린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생명체 내 전체적인 순환이나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물질대사라고 하는데 온도와 관계가 있어요. 오케이, 온도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온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이 온도 설정 온도보다 좀 높으면 좋아요. 그래서 얘도 온도와 관련 있잖아요. 이 온도가 잘 높게 유지가 잘 돼서 생존에 유리하게 잘 유지가 돼서 물질대사와 같은 순환들, 효소의 활성들이 잘 일어나서 관련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효소의 활성이 좋았기 때문에. 되겠어요? 그래서 디귿 보기도 맞더라.
그렇더라. 답은 다 맞는 기억님 디스타마는 5번 되겠습니다. 자, 제가 원래 계획은 그 1단원 부분에 제일 어려워하는 생명체 구성 물질과 유전 정보의 흐름을 좀 더 나갈 거였어. 아마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다음 주가 며칠이지? 8, 9지? 그리고 14, 15일은 그러니까 일주일은 선생님이 이 제공된 프린트로 진도가 나가면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시킬 거고요. 그 일주일 동안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 주에는 전에 나갔던 진화와 자연 선택 결과 아니면 생태계 환경과를 넣어보고 가야 돼. 생태계 환경과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평가를 좀 야금야금 보면서 진행을 좀 할 거예요. 그러니 프린트는 다음 주 줄게요. 왜냐면 지금 쓰면 다 여러분 문제 하실 거니까.